진화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제 또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적응 이야기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몰라요. 적응.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예.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 적응했던 것들을 무시한 뭐 섭생이나 치료 방법은 옳지 못하다. 아이들의 편식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에 따라 브로콜리가 독이 될 수 있다.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건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진화의학자 권용철 박사. 그에게서 듣는 인간과 진화 그리고 건강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괴짜 진화의학자 권용철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예. 숫자 프로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996. 1996년 캐나다로 이민, 생활고와 싸우며 정신의학을 전공하시고요. 정신과 전문의로 섭식장애 환자들을 돌보던 권용철 박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7. 환자들의 증세를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던 중 진화의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셨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UCLA에서 본격적으로 진화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진화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014. 네, 그런 와중에 진짜 대단하신데요.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법학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성 브랜드와는 다른 외식 브랜드를 연달아 창업하시면서 2014년에는 대한민국 신지식인 명단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네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3. 최근 출간된 우리 몸은 아직 원시시대를 비롯해서 이미 넌 위대한 생존자 등 세 권의 책을 선보이시면서 진화의학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진화의학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런 스펙이나 경력을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뭐 좀 쑥스러우십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예. 다람쥐 이야기인데요. 예. 다람쥐가 용감한 다람쥐가 있습니다. 용감한 다람쥐가 이제 먹이 사냥도 잘하고 뭐 사람들로 치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돈도 잘 벌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찌질이 다람쥐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찌질이다. 그 다람쥐 사이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서 도토리를 주워 먹지를 못해요. 왜? 또 도토리 주워 먹다 걸리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다가 한참을 지나고 나면 운 좋게 도토리 하나가 굴러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땅을 파서 묻고 그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나 3주쯤 지난 이후에 밤에 몰래 와서 그 잘난 다람쥐가 있나 없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없으면 그때 그걸 파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구의 역사에서 그 잘난 다람쥐는 멸종합니다. 그래요? 이 찌질 다람쥐만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도토리 안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예. 탄닌은 맹독합니다. 사람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도토리는 사람도 뭐 우리나라 같은 묵을 해서 먹는다든지 뭐 미국의 인디언들은 에이콘 이팅 헤비트라고 모래 속에 도토리를 파묻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땅에 파묻어 놓다가 보니까 발효가 돼서 탄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찌질 다람쥐만 살아남아서 아직도 동물원에 가면 그렇게 먹이를 많이 줘도 땅을 파서 도토리를 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남은 모든 생명체들은요. 이러한 한 가지의 무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우리 유전자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유전자의 소유자입니다. 이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유전자인데 21세기 지금 2017년 이때 못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스펙을 좀 내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워. 네네. 예. 진화의학에서 볼 때 우리 유전자가 원래 배고픈 유전자. 네. 이 수렵 시대에 멈춰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곡물을 먹기 시작한 데가 농경을 시작한 데가 불과 10,000년입니다. 어떤 학자는 뭐 8,000년 중국의 상고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0,000년에서 8,000년 정도에 이제 곡물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농사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드디어 인류가 배고픔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바로 병들어 죽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년, 8,000년 사이에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빨리 변화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 먹기 시작한 지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30년. 그전에 뭐 사실은 뭐 6.25 전쟁 때나 뭐 이럴 때 못 먹었죠.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먹던 시절의 유전자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수화물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지방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황제 다이어트. 네. 황제 다이어트. 그런 것도 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까지 수렵했던 원시 시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 시대 때는요,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유전자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배고플 때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없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었던 유전자도 없습니다. 예. 언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제시대 노다지 굶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원시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뭐 1940년, 50년 전만 가도 굶었을 때가 더 많죠. 뭐 그랬던 거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일일 일식 다이어트 그것도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게 문제지 덜 먹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탄수화물은요, 왜 먹는가 하면요, 중독이어서 먹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중독이에요. 이건 내가 옛날에 한국 처음 왔을 때 대단히 주장을 하다가 많은 또 쌀 먹지 마라 해서 농민단체 항의도 받고 했었는데요. 근데 진짜 자꾸 생각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탄수화물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그 혼자 일단은 뭐 갈비를 5인분 다 시켜놓고요, 막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 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벨트를 풀어야 돼요. 일단 네. 벨트를 딱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모 된장찌개 밥 이럽니다. 예. 혹은 뭐 냉면 이럽니다. 배고파서 냉면을 시키면 배는 터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우리의 스타일 센터 만족 중추가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극을 시키기 위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탄수화물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중독입니다. 이 중독을 끊지 않고는 탄수화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세균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인간하고 가축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세균에 좀 유독 약한 건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먹거리가 특히 그중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먹거리를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의 많은 인류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30%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노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먹는 것만 줄이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이제 건강 관리에서 거꾸로 가야 된다. 암에는 뭐가 좋고, 뭐 전식에는 뭐가 좋고, 골다공증 뭐가 좋고, 막 계속 먹는 이야기만 합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안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지나야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먹어서 끝납니다. 먹어서. 반성하게 되네요. 너무 먹은 게 아니, 아닌가. 저도 먹기는 먹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지금 드시면서 그런 얘기해서 사람 겁줍니까, 그렇게? 그럼 아예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먹을 거리가 넘쳐나가지고. 맞아요. 예,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낭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것을 다양하게 다 소화시키고 적절하게 우리 몸 영양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그게 다 또 다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불안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안 유전자라는 게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말까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한 것 때문에 유전자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업적인 것들이요, 이 불안 유전자를 이용해 먹습니다.
암 주고 뭐 치매 걸리면 힘들어, 뭐 자식을 고생이야. 근데 이거 먹어봐 치매 안 걸려 하면요 이 불안 살게요. 유전자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먹는 게 아침에 먹는 게 내가 이게 뭐 챙기시는데 너무 많아요. TV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 얘기했다. 골다공증 이게 좋다 하더라, 간에는 이게 좋다 하더라 하니까 막 이게 돌팔이가 뭘 안다고 안 들어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간에 문제가 와서 돌아가셨죠. 어허. 이 불안 유전자를 자극하는 상순이 문제입니다. 혹시 드시는 약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정말로 저는 안 먹습니다. 뭐 네. 칼슘제라든지 아무것도 비타민 먹지 않습니다. C라든지. 오메가3. 안 먹습니다. 실리마린.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정말로 안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단식을 하잖아, 그죠? 단식을 하면 건강해졌다는 말이 참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유전자는 못 먹었을 때 유전자입니다. 음식이 들어올 게 없거든요. 많이 못 들어왔어요. 불과 얼마 전 많이 못 들어오면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된 게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고 죽고 이래야 되는데 세포가 안 죽고 계속 세포 분열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세포를 자꾸 죽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노화, 나이가 듭니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딜레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거든요. 잠은 왜 잔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손상된 유전자가 낮에 활동하면 손상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손상된 유전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투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잘 때 나옵니다. 그 설투인이라는 물질은 세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계속 정식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게 합니다. 인간은 바로 자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물질이 언제 나오느냐, 잘 때 말고 또 한 군데서 나옵니다. 네. 그게 배고팠을 때입니다. 아, 술 마실 때가 아니고요. 배고프면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거네요. 배고플 때요. 왜? 배고플 때 이 물질이 나와서 유전자 세포를 죽이면 안 되니까요. 죽이는 걸 스톱시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죽이면 또 다른 세포 영양가가 들어가야 세포가 살아나는 또 새로운 세포 만들어지는데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확 분비가 돼가지고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내가 늙지 않고 암도 안 걸리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배고프고 자는 겁니다. 배고프면 자기 태 있어요. 아니 배고프면 잠이 안 오던데요? 아니, 에? 잠이 안 와요? 안 와서 또 아니. 뭔가를 꺼내 먹어요. 아유, 내 동생 이름이 허기진인데. 예, 허기져 보세요. 아유, 그냥 그 배, 지쳐서? 저 굶주린 배를 움키 잡고 어릴 때 그 저 병든 닭처럼 얼마나 잠자고 이랬다고. 병든 네. 병아리처럼. 정말로 이 단순한 거 저녁만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고 이른 저녁을 드셔야 되겠죠. 약간의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배고픔을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요? 네. 인간의 수명은 120살 정도까지 된다고 솔깃해지는데요? 보거든요. 야, 이거는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네. 어느 정도 배고픔을 참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안 유전자를 자극해서 막 이걸 먹으면 노화가 방지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뭘 사세요. 팔아야 되는데 뭐 집에서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화 의학자가 들려주는 깜짝 의학 상식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반적인 상식과 180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식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네. 편식은 아이들의 권리다. 아이들이 지금 좋아서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와! 편식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애들이 장기가 발달이 안 돼서 없고 또 장내 세균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균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려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려 먹는 것이. 1세 이하 아동은 젖만 먹습니다. 네, 얼마나 변식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예, 예. 아니 근데 영양 상태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좀 골고루 먹어야. 요즘 부모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못 먹던 시대로도 다 살았습니다. 절대 영양 결핍이 되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내리 속에는요, 그 영양 결핍이 되지 않을까, 내한테 뭔가 부족한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 떠나지 않는 강박증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론 뭐 질병이 있으면 드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약을 먹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고. 아니고, 네네. 실제로는 이제 그 편식보다 더 무서운 게요, 정크푸드입니다. 네, 정크푸드가 더 무서운데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요. 우리가 기름과
탄수화물을 먹잖아,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름은 많이 먹어도 혈관벽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름이 막히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왜? 끈적끈적한 탄수화물 찐득찐득하잖아요. 설탕이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찐득찐득한 걸 만나는 순간에 그 기름이 혈관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기름 먹어도 괜찮습니다. 고기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끈적끈적한 탄수화물과 기름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독약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도넛입니다, 도넛.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긴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겁니다. 햄버거 안에 기름기에다가 빵으로 탁 탄수화물 빵으로 앞뒤로 탁 덮어 한 장만 덮어 두 가지 다 덮습니다. 맛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엄마들이 집에서 네. 정크푸드니까 내가 집에서 만들어줘야지 건강하고 집에 고기 다져서 빵을 딱 덮어줍니다. 똑같은 정크푸드입니다. 예.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 아이고. 그 집에서 참, 뭐. 야, 고기 구워 먹고 거기 김치 국물에다가 그 기름이 있는 그 프라이팬에다가 밥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건 극약입니다, 그 도.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사실은 다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시간 관계상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유전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오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 정보, 뭐가 좋다라는 정보를 보시지 말고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 형제들을 보세요. 그러면 나의 유전자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다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걸 보고 자기의 먹는 것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뭘 먹으라 한다고 먹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나한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구나. 이걸 먹고 나니까 나는 상당히 좋아. 이것들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네. 진화 의학자가 들려주는 깜짝 의학 상식 두 번째 만나볼게요. 보여주세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오. 예, 실제로 이건 통계에서 나온 이야기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적다. 이게 실제로 통계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면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파 있습니다. 굉장히 핵폭탄처럼 강한 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순한 면역이 있습니다. 이 두 축입니다. 이 안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두 축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많은 균들이라든지 많은 독성 물질, 많은 음식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독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한 면역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냥 총 한 자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가서 그 면역을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강한 놈이 들어오면 강한 면역 체계가 나갑니다. 얘들은 막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얘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상대방 균도 죽이지만 자기 몸도 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손상을 입죠. 핵폭탄 터뜨리면 상대방 죽으면 우리도 당하죠. 그런 면역인데 이 온건파 면역이 없어집니다. 왜? 하도 소독을 하고 하도 씻었다고 하다 보니까요. 균이 들어올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들은 없어집니다. 온건파 면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경파 면역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필가 아닌 물질이 하나 들어옵니다. 필가 아닌 물질, 콩 좀에 조금 먹었는 거예요. 그거 먹었으면 얘들이 있었으면 나가서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데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입니다. 약간만 이상한 걸 내 몸에 앉는 것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다 보니까 암에 안 걸립니다. 내한테 독성 물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독성 물질을 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드는 겁니다. 진화 의학자가 들려주는 깜짝 의학 상식 세 번째 만나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운동을 하면 늙는다? 네. 저 이제 운동 네. 등록할까 하고 있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이론은 아니에요. 진화의학자가 바라보는 진화의학의 입장이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운동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참 운동 안 해요.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운동하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 우리 유전자는 끝없이 움직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이 사냥을 가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운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산소를 많이 마셔야지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 에너지를 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산소가 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태워서 만드는데 산소를 태워서 만들면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옵니다. 활성산소라는 매연. 활성산소를 왜 우리 몸은 그러면 만들도록 적용을 했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호흡기 속에 들어오는 많은 균들과 독성들을 활성산소가 나와서 파괴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바깥에 들어오는 균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도 자기 세포도 파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 노화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은 발전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아주 다량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나온 활성산소가 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는 노화가 빨리 옵니다. 절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 유산소 운동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많이 쉬는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산소 많이 들어 마시는 게 산소 운동이죠. 그게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라는 게 이게 에어라는 게 산소, 공기, 로빅이 라틴어로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운동,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노화가 옵니다.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그래서 나이보다가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을 제가 권하는 것은요. 운동을 줄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못 움직이는 데 있는데 그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런 상황에 있을 그럼요. 안 때는. 움직이는 보다는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박사님 본인도 운동 안 하십니까? 저는 운동 안 합니다. 저는 하시는데요, 뭐. 저는 다부지신데? 아니요. 저는 몸이? 진짜 많이 움직입니다. 아.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집안일도 좀 하시고 집안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거의 아예 양육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 치료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 관련 창업을 하신 것도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연장선이셨던 거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성 물질을 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게 건강 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은 음식 막 그 보약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식을 10년 먹으면서 막 잘 갖고 왔다고 칩시다.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느 날 모르고 농약 한 컵을 마셨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10년 갖고 오면 뭐합니까? 독성 물질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건강을 가꾸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독성 물질을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음식을 할 때 설탕을 넣지 말자. 설탕을 넣지 말자. 조미료 쓰지 말자. 뭐 동물성 지방 가능하면 쓰지 말자. 뭐 이런 하여튼 가능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넣어서 이건 뭐 간에 좋다가 아니고요. 독성을 빼는 것 쪽으로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걸 좀 보셨으면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가 좋고 이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건 내가 안 할래. 이건 내가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판단력이 생겼으면 이게 좀 너무 주입식이 아닌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혁명이요? 밥상으로부터의 혁명을 꿈꾸고 있거든요. 결국은 밥상의 혁명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돈 안 들이게 장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네. 적으면 낯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몸과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좀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좋은 거 더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거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요것만 챙겨가셔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